너무나 많은 경우에 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가속한다. 일이 건강과 행복에 그토록 큰 영향을 주는 게 놀랄 일은 아니다. 매일 우리가 저울에 올려지고 측정을 당하는 곳이 주로 직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족에게 지난 석 달간의 내 실적을 1에서 5 사이의 점수로 매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부모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부모님이 정해준 목표 대비 진척도를 평가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친한 친구와 마주 앉아 친구 관계의 승급이나 강등이 필요한지 찬찬히 조사해보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이혼하면서 공식 이별 인터뷰를 나누고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는 경우가 흔할까? 배우자를 고르면서 대학 평점을 요구하거나 성격 프로필을 작성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직장에서는 이런 수단들이 일상적인 일, 거의 매일 벌어지는 일이다. 직장은 지독히도 정밀한 방식으로, 게다가 광적으로 우리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지보다는 삶에서 내가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가를 더 체계적이고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닐까?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인적 자원 경영이라는 말이 있다. 자원이란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뽑아내서 실컷 쓰고 소비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자원이 원자재, 부동산, 유동 자산처럼 다른 자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영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인간을 자원으로 폄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편의대로 실컷 쓰면 되는 기술이나 기계가 아니다. 반갑습니다. 도쿄형님입니다. 저자는 직장에서의 우리 성과가 광적으로 측정된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초중고 대학교부터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목마다 성적을 매기고 등급을 책정해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이 과정을 학교 선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왔습니다. 그게 직장생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란 말이죠. 현재 우리 모습을 조금 더 정확히 짚어봅시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삶의 출발점에 서 있다. 문명은 실제로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다. 외적인 지표로만 평가하면 세상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살기 좋아졌다. 비약적인 경제적 기술적 발전이 세상을 견인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수명이 길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창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서로 더 잘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지금보다 쉬웠던 때는 없다.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번창하고 계몽되고 서로 잘 연결될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전망이 실제로 우리 삶을 더 잘 살게 만들었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많은 약을 먹고 있으면 외롭다. WHO 추산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3억 명이 넘는다. 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모양새다.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의 수도 증가 중인데 미국에서는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인구의 2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엄청난 괴리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나 모두가 솔직히 끔찍한 기분으로 살아간다. 과거와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세상이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울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겁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당연히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사회는 정확히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일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계는 인간과 달리 휴식 시간이 필요 없다. 기계는 연료와 관리자만 있으면 쉬지 않고 돌아간다. 기계가 오래 일할수록 생산량은 늘어난다. 갑자기 1분 1초가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유기적으로 일하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시간의 정확한 가치를 할당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나 마치 시간과 돈이 상호 교환 가능한 것처럼 떠들어댈 일은 절대 아니다. 명백하게 시간은 돈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달리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돈에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다. 시간은 유한하고 돈은 무한하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정반대의 경우인 것처럼 행동한다. 매주 20% 더 일하는 조건으로 20%의 연봉 인상을 제안하면 둘 중 한 사람은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우리가 이상적인 노동자의 이미지를 따르고 나 자신을 시장에서 최대한 매력적으로 만들고 최대한 많은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는 것은 거의 창피한 일로 간주한다. 그러다 보니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시간은 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벌려고 서두르는 것은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은 없고 삶의 질은 더 낮아진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시간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부를 추구하느라 서두름을 거의 신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사람들이 크게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 말이죠. 감히 어느 정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는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50% 연봉 더 받으려고 50% 더 시간 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과 삶에 임하는 게 최선일까요? 저자의 솔루션을 들어봅시다.
워라밸이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일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의 근원이라면, 그래서 일이 본질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면 일과 삶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유가 직장 생활과 직장 외 생활의 경계가 흐려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해결책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고 말이다. 나는 그런 진단과 해법이 전제에서부터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워라밸을 그토록 부르짖어 거의 종교 수준으로 격상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일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병에 걸리고 있다.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강화되며 우리는 마치 삶도 쪼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일은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일이 의미 없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충분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그 점을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믿는다. 이렇게 쪼개고 나면 직장 밖에서의 욕구나 열망은 직장 안에 있을 때 충족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한편에서는 직업적 개발을,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마치 이것들이 내 몸과 삶의 전혀 다른 부분들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에 쏟고 얼마나 많은 자아를 일에 바치는지 생각한다면 일은 당연히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이란 없다. 모든 것이 그저 삶이다. 삶은 일을 흡수해야 하며 일을 내 목적에 종속시켜야 한다. 우리는 일이 나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상당히 신선한 접근인데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워라밸 운운하면서 퇴근 후에 4시간 건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참고 버텨야 할 시간,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보내야 하는 시간, 내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퇴근 후 몇 시간 챙겨봤자 의미 없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인생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고작 퇴근 후 몇 시간 확보해봤자 뭐합니까? 주변에서 워라밸 떠드는 거에 선동당하지 말고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라는 사람에게 일하는 시간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최선일지 말이죠. 워라밸 챙기는 방법 말하는 거야 쉽습니다. 그런데 워라밸이라고 구분지어서 경계를 나누는 당신들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보통 사람들은 떠올리기 쉽지 않은 접근법입니다. 삶과 일에 대해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